대표자 인사 말씀은 배동환 공장장님, 강태균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강태균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셔가지고 이 자료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장 견학을 좀 하겠습니다. 삼척시 재활용 센터를 먼저 가실 거고요. 그 다음 UK 쪽에 마련된 합성 수입 시장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서 공장 설명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시면은 공장 소개, 순환자원 설명, 그 다음에 랩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배동환 공장장님의 인사 말씀 하고 있는 홍현석 정보 생산 맡고 있는 이규민 정보 실제 담당하고 있는 백승재 인선 담당하고 있는 나영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대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주민들 소개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조선적 준비한 자료를 좀 설명하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에 제대해주셔서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교 시민들 임직원들, 또 우리 본사에서 내려오신 대표님, 이 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세 번째 모시고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굉장히 작게 근무를 출발했는데 오시겠다는 분이 많아져서 정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완성이 됐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해서 저희 로컬 서프라이 체인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 이건 지금까지 계속 귀로 듣고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만 하면 됐다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2050에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겠다 하면서 소위 ESG라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ESG라는 것이 이제 들고 나와서 소위 ESG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는 2030년부터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 H&M, 이케아 이런들이 2030년까지 우리하고 거래하려거든 ESG를 똑바로 해라. 거기를 평가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 우리 동양시멘트, 삼주시멘트 안 사겠다. ESG를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강 건너 불구이듯이 지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2030년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카본 뉴트럴을 기업 단위에서 완성하겠다. 자기네들은 카본 파지티브,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겠다. 뉴트럴을 넘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파지티브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리니어블, 재생이나 리사이클된 머테리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2030년부터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 한없이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리사이클입니다. 머테리얼 리사이클이에요. PET 한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PET 리사이클은 우리 익히 원료를 통해서 너무나 뭔가 어려운데요. 예, 이렇게 병 모아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실로 뽑으면 패션 제품으로 가고, 이름을 다시 병을 만들면 소위 병으로 만드는데, 이게 무한량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새로 만든 버진 내진에서 한 번 이렇게 만들면 섞이고 품질도 다르고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한량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배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출구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플라스틱만은 따로 좀 띄워가지고, 이 플라스틱은 공해의 물질이고, 이건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포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리듀스, 좋게 쓰자. 또 사용하자. 리유스, 리사이클 시키자. 리크리에이트, 새로운 걸 그거 가지고 만들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성이 뚝 떨어져요. 두 번째 돌 때는 더 떨어져요. 이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세네 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뭐냐?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이 순환경제의 꼬리 안에 집어넣으면 결국 이 순환경제에서 완성이 되는 걸로 우리가 보자. 자, 그렇다면 동시에 방법이 뭐가 있냐? 한국에서 우리가 이 포괄 운동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합리적이라면 한국에서도 이게 합리적이냐? 플라스틱이 공해의 물질이고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물질이고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모델이라면 포괄 운동을 정확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하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기본 정책이나 처리 방침을 갖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유의주고 매우 좋은 건데 이렇게 태우면은 우선 공해물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 로상에서 들어간 것들은. 두 번째,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태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요. 폴리필, PPP 이런 것들이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납사 분해해가지고 별로 연화 안 준 거예요. 에틸렌, 프로필렌 가스 쭉 축중합 시켜가지고 길게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를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킬로당 나오는 열량이 똑같아요. 거의 석유화학이랑. 그러니까 아주 열량도 좋아요. 이거 여기서 태우면 석탄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연료비가. 시멘트는 대략적으로 원가 구성상 연료비가 55%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를 여기서도 수출하는데 사실은 시멘트 수출은 에너지 수출하는 거예요. 에너지 수출. 그게 시멘트의 특성이에요.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석탄 사용량이 감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석탄을 그리고 이런 폐기물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CO2 감축이 되는 거죠. 2050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시멘트 산업만큼 효자노선을 할 산업이 없어요. 가장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자.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땅에 묻거나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기술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동을 이용해 쓰레기를 분해하는 세계적인 기술은 국내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지훈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기술 실증센터, 비닐과 플라스틱이 섞인 생활 쓰레기를 세라믹 파동볼에 있는 탱크 안에 넣고 약 270도의 열을 가하면 중진류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전자레인지처럼 세라믹 파동으로 폐 비닐과 플라스틱의 탄소 고리를 분해하는 신기술입니다. 냄새도 연기도 다이옥신도 없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기술은 이미 20여 개의 국내외 특허를 받았습니다. 매립하는 거에 20, 30% 정도만 사실상 이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매년 매립하는 양에 엄청난 양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이 설비는 약 6톤의 폐플라스틱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약 4,000리터의 고품질 경질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이 기술에 대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 멜빌 연구소가 1억 6천만 원의 개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스위스의 환경 개발 기금도 투자 의사를. 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아주 신기술이죠?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인천에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거 기술 오일 받았어요. 오일 어디다 써요? 시멘트 공장이나 제지 공장이나 발전소에, 중고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구하세요. 자,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우리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거예요. 현재 처리하는 비용보다. 예, 그래서 결국 그걸 처리했어요. 처리해서 중진료 뽑았어요. 뽑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료로 쓰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요? 시멘트 공장 오면 되는데. 그렇죠? 첫째. 둘째. 세라믹 볼에서 열이 나와서 파동으로 뭐 어떻게 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원적에서 나온다는 세라믹 통하면 우리 지르클롬이나 세라믹 온도 올리면 원적에서 나오죠. 원적에서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써먹었으니까 파동이라고 하셨어요. 과학자가 보면 과학은 하나인데 이렇게 자꾸 삐뚤어요. 풀어. KBS 뉴스에 이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뽑아서 어디로 갈 건데? 연료로 가요. 왜 거기를 같이 거쳐서 연료로 가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남고. 그렇죠? 이런 일을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지금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거기서 저는 기름도 뽑고 하이드로진, 우리 수소도 뽑겠다. 해가지고 좀 투자해서 공장을 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Listen to the science. 과학적인 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Listen to the science. 과학자가 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정책을 만들 때. 그렇죠?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이런 데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결국은 가서 연료로 쓸 건데 왜 그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연료를 써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확인은. 왜? 이건 뭘 하냐? 미래를 위해서 연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 찾아보는 거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로는 마저도 이것이 우리 일상은 지금 거리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 기술이 있어요. 이거 바스프가 이미 해서 2, 3년 전에 다 언론에 발표되고 우리 언론에도 KBS 뭐 중앙 방송에도 다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 원래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화학적으로 해중합을 시켜서 소위 여기 있습니다. 이게 페트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PET는 하나는 에틸렌 글라이콜, 두 번째는 테라피탈릭 애시드, 이 두 개의 축중합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해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머티리얼을 돌리는 거예요. 원래의 에틸렌 글라이콜과 원래의 테라피탈릭 애시드 TPA로 분류해내는 공장. 자, 우리가 폐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새 것을 만드는 거에 비용이 2배 이상 듭니다. 사이언티픽 이게 파이어니어 연구소는 참 좋아요. 실제 다 해냈어요. 과학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 시킨다면 100번 리사이클 시켜도 머테리얼 프로퍼티가 물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열 한 270도 열 올려서 무슨 플라스틱 다 녹여가지고 거기서 기름 빼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그저 과학자들의 파이오니어적인 연구 과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전국에요. 약 110만 톤의 그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널려있대요. 처리 중간업자들이 갖다가 그냥 방치해놓고 폐기해놓고 감춰놓고 한 것들이 한 150만 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플러스 플랫폼을 만듭니다. 플라스틱 플러스 플랫폼은 진정한 PPP예요. PPP, Private Partner Partner, Private Public Partnershi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 합동 정책으로 진정한 PPP를 완성하자.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자. 플랫폼상에서 우선 제조사는 플라스틱 데이터나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내진 중에 플라스틱을 얼마나 갖는지를 다 올려주고, 환경단체나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이런 연구들, 소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 제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자.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니까 플랫폼상에서
이런 빅데이터 처리하면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잡힌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는 우리 캠페인 한번 벌이자. 미아 플라스틱 제로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떠한 플라스틱들도 방출됩니다. 자, 여러분은 플라스틱이 인체 해롭고 환경이 나쁘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왜 생겼냐? 제대로 처리 안 되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다로 버려져서 해양 플라스틱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해결한다면 이제 플라스틱은 휘발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휘발유.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그렇죠? 잠깐 옆으로 왔다 다시 휘발유에 연료를 다시 가니까 휘발유도 우리가 아껴 써야 되죠. 화석연료니까 아끼고 가능하면 덥게 쓰고 가능하면 올바르게 쓰고 그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 뭐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꼭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처리하는 방법만 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실제 이제 자치단체는 우리가 플랫폼에서 첫 번째 할 사업은 이겁니다. 쓰레기를 지금도 자치단체가 전부 처리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상에 올려놓고 거래하자.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는 얼마만큼의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고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뢰를 블록체인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 기술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두 번째,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겠다. 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자, 출발은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출발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플랫폼상에서 B2B, B2C 모든 거래를 내린 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우리 플라스틱 정책 이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미래 지식사회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바쁜 김영진 회장, 우리 연구소장 데리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의기투합합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 공해라는 말,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말을 사라지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처리되면 돼요. 갖다 처박지만 않으면 아무데나 폐기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시멘트 공장에 필름 갖다 주면 완전히 무공해로 연료를 잘 사용하는데 그거 우리 시스템만 갖추면 플라스틱 공해란 말도 필요 없고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플라스틱이야 일회용 컵 써지 마. 이 얘기를 가만히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만약에 휘발유라면 야 너 휘발유 아껴야 되니까 차 운전하지 마. 이 얘기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렇죠? 우리 이제 개념이 우리 관념이 그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다 협조하고 우리 민관 소위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런 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문제들 배달의 민족이 일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쓰겠다 뭐 어쩌겠다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스타벅스 2025년까지 일회용 컵을 없애겠다 매장에서 아니 우리가 문질 문명을 살면서 플라스틱이 갖다주는 소소한 행복도 중요한 개인의 행복인데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규제를 좀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왜? 플라스틱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얘기도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막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저는 태평양에 가서 한반도에 7배만큼의 큰 쓰레기섬이 있는데 5만 톤만 실어오려고 해요. 한 배 한 척만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시멘트 공장이 3척에 와서 연료를 쓰면 세계의 모든 환경단체, 그린피스 다 달라들어서 우리 이 해양 오염 쓰레기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시범사업 한 번을 할 때까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만희 장관은 저희가 같이 일기투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보시면서 이걸 꼭 좀 느끼셔야 돼요. 아니 2050 카본 뉴트럴과 시멘트 산업이 무슨 관계가 있냐? 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따 가면은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그 석탄이, 유연탄이 쭉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연탄을 태워서 만든 시멘트하고 이거 수반한 거 버린 거 이거 모아서 시멘트로 만든 시멘트하고 어느 게 더 깨끗하겠습니까? 석탄을 그대로 넣어서 쓴 게 깨끗하겠습니까? 이걸로 태워서 만든 시멘트가 더 깨끗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왜? 석탄이나 석유 속에는 자연에 있는 방사선 물질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카드뮴도 있고 가파도 있고 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자연에 섞여 있는 만큼 그대로 있어요. 여름을 태워서 시멘트 만들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해로운 물질은 그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낸 거잖아요. 완벽하게 중금속이고 해로운 물질 다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린만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태워서 시멘트 만들면 어느 게 더 깨끗해요? 당연히 이게 더 깨끗하죠? 역설적으로 쓰레기 시멘트가 우리 보통 생산하는 시멘트보다 더 깨끗합니다. 더 중금속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집은 쓰레기 시멘트로 만든 아파트 짓지 마. 데모되고 우리 저 여성 분녀회 같은 데서. 그래서 listen to the science. 과학을 정확히 하자. 그러면 그런 일 없겠죠? 우리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자, 종이컵을 혹은 일회용 컵을, 일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종이로 대체 가능하냐는 거하고 다회용 용기로 대체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이냐?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다회용 용기. 내가 지금 배달의 민족을 시켜서 다회용 용기로 음식을 받아 먹는 거하고 일회용 용기를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환경 친화적이냐.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스타벅스에서 베너투게너 2025 해가지고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모든 일회용 컵을 없애겠다. 다회용 컵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제가 팁만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다. 자, 다회용 컵은 일회용 컵을 한번 쓰면 그냥 연료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회용 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갖다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씻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말려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 거기에 들어가는 세정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CO2 양이 얼마냐? 물은 얼마나 쓰냐? 유트로피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트로피케이션은 우리 물로 씻어내면 결국은 바닷가에 흘러가서 부영화를 하잖아요. 물에 부영화를 하는데 녹조를 만들게 하고 그러한 효과가 얼마냐? 다시 말해서 이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걷어들이는데 들어가는 CO2의 양, 휘발유 쓰니까 다시 걷어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놈을 씻어야 되고 그놈을 가지고 또 소독을 해야 되고 드라이 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양, 이거 얼마냐?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회용 컵이 일회용 컵보다 에너지도 덜 들고 더 환경적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 과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정책을 먼저 남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에서 우유를 이제 배달하는데 종이컵, 우유팩을 만들어서 배달한 거하고 유리병에 넣어서 가정마다 배달했다가 우유컵 다시 해소해가지고 그 카운티별로 그걸 씻어서 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이제 계속 요구하니까 했어요. 학회에다 지금 맡겼어요. 어느 게 더 환경적이냐? 놀랍게도 일회용이 더 환경적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 따지니까 일회용이 더 환경적이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다회용 컵으로 하는 게 맞는지. 두 번째,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아까 ESG 했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제적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 경제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전기값, 물값, 세정제값, 네이버 코스, 인건비 이거 다 계산했을 때 경제성이 있냐?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속임수가 나오고 제대로 안 씻는다든가 위생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있을 거예요. 자, 소셜 임팩트를 합니다.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토바이를 더 많이 굴려가지고 더 많이 교통사고를 내고 더 많은 희생자가 배달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헬스한 세이프티 문제도 있고 좋은 거 또 이코노믹 경제적으로 좋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해봤더니 환경적인 것이 그렇지 않더라. 미국처럼.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아직 몰라요. 안 해봤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런 거 한 번도 문제 제기해서 해본 사람이 없지. 아직도 아무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자, 환경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런 환경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경제성은 또 돈은 더 들어가고 이럴 경우도 있고, 그렇죠? 스타벅스처럼 말도 못하면서 사회적인 압력으로 뭐 이게 환경적으로 더 나빠도 돈이 더 들어도 그냥 해야 돼 하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과연 그런 모양새로 몰리는 건 아닌지, 환경적으로 하나 도움이 안 되는데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저 경제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죠. 그럼 국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야죠. 아, 이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우리 시멘트 공장을 보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정책을 뽑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마음속에 두시고 한번 현장을 보시고 혹시 의심나는 건 우리 3표 시멘트 쪽에 여쭤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깥에 보면은 블랙버스가 32인승이 있고요. 소라티가 10인승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나가셔서 탑승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씩 가지시고 버스를 좀 탑승해 주시면 먼저 한 번씩 재활용 세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쪽 말고 이쪽이 조금 넓으니까 이쪽에서 투입되고 나오는 저 생활 센스를 한번 좀 보시죠. 이쪽에서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서 있는 것 같은데, 저 왼쪽 거를 보시면은 저게 킬런입니다. 킬런의 길이는 87m고요. 내경은 5.6m입니다. 저게 이제 분당 한 3rpm, 그러니까 분당 한 3번 정도 돌면서 원료가 들어오는 원료들을 2000도, 그 가스의 온도는 2000도고 실제로 그 원료가 받는 온도는 1450도가 되겠습니다. 그 온도로 해서 구워지면 크린카라는 새로운 광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공장 소개하면서 우리 조희석 팀장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린카가 나오면 또 식혀줘야 되는 냉각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콜라라고 되어 있고, 콜라를 거치면은 지금 보시는 왼쪽 편에 큰 사이로가 6개가 있는데, 크린카 사이로로 이제 저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장에는 저 위에 이제 스탁에 있는 부분이 저 석회성을 쌓아놓은 타일입니다. 지금 저 왼쪽 편에 보면은 저 지붕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석회석이 이제 바깥쪽 야드에 있다 보니까 멀티는다고 해서 지금은 회사에서 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예 시장을 상업화합니다. 밖에 먼지도 안 나오게끔 환경적으로도 친화적으로 이제 석회석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예 지붕을 씌우고 있습니다. 씌우고 있고, 그 합성수지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합성수지를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고요. 염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염소. 예, 시열이 제일 문제인데, 이 시열을 빼내려고 유폭이, 저 왼쪽에 있는 게 6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7억인데, 크리니카라고 말씀드린 중간중에 새로 넣은 파이프를 보이실 겁니다. 7억이 쪽에도 보이실 거고요. 여기 이제 한 170, 한 6억 정도 들여가지고 염소를 빼내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몸으로 봤을 때 독립동화를 일으키는 게 염소예요. 염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합성수지를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염소를 빼내는 설비가 있고요. 지금 밑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따로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합성수지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내려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지당 있는 데는 45억 정도 그래서 지당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요 부분은 한 8월달 정도, 금년 8월달 되면은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공장 내부가 지금 여러가지 공사들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안에가.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래는 저 킬러님께서도 좀 보시고 사진을 좀 찍으시게끔 하려고 했다가 좀 안전하게 좀 혹시나 위험할 것 같아서 저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사진 좀 찍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갔다가 공장 소개 및 합성수지 관련해서 소개드립니다. 점토, 철광석, 규석 이걸 섞어가지고 새로운 광물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가 이거는 저기 저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안에 소녀가 한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그에 돌아가면서 섞여서 저기가 지금 말하는 주공들이 맞습니다. 킬론이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전체 쓰는 그 연료에서 산화탄이물 연료가 몇 %? 올해 계획이요? 올해 계획 30%. 이게 삼척시에서 나온 쓰레기 하나 가지고 30% 쓸 수 있는. 아니요. 삼척시에서 나오는 거는 뭐 18,000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 42만 톤 쓸 거거든요. 쓰레기.
생활 폐기물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삼척시 거는 생활 폐기물을 전량으로 받는데 지금 중간 가공업체가 있는 건 아시죠? 중간 가공업체. 아니요, 저런 합성수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1개가 있거든요. 그 중간 처리업체에서 받아요. 폐기 플라스틱? 예? 어떤 거? 전부 다 분쇄하고 품질에 맞는 거를 받아요. 시멘트 아니요,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아까 그거는 삼척시에 있는 그 생활 종량제 봉투에 나온 거를 삼척시에서 그 다른 분한테 재활용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오는 거지 직접 이렇게 공장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데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들이 해결하기 전에 서로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쇳덩어리를 보세요. 쇳덩어리는 넘어지고 뒹굴면서 묵묵히 초원의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없었더라면 지구는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오랫동안 쇳덩어리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둥글게 돌아가는 이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소성무입니다. 이곳의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2000도나 됩니다. 이 소성무에서 시멘트 각 제품인 클링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화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펜타이어, 페트병, 플라스틱 등이 중요한 연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2000도가 넘는 소성무에서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해 성분들이 연소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특별한 기술력으로 안전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들도 시멘트 산업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멘트 산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쓰레기 대량 위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시멘트 대체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멘트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슬래그 등이 시멘트의 부원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곳은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입니다. 골재는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의 중요한 원료인데요. 삼표가 대한민국 최초로 K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삼표는 다양한 건설 기초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로 대한민국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늘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광이나 폐석사를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콘크리트.
하지만 우울한 회색빛의 모습과 닿는 느낌이 차갑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잠시 특별한 감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콘크리트는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축 자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콘크리트 작품들을 감상하셨으니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 커피 한 잔의 평균 가격은 3,500원으로 시멘트 한 푼의 가격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너무 싸서 놀라셨죠? 기간산업으로서 공업 근대화 출신의 원동력이었던 시멘트는 지금도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의 기초를 만들며 언제나 가격 이상의 가치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쇳덩구리가 초원을 청소하듯이 시멘트 산업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들을 소각하는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지키고 키워가는 조금 특별한 우리. 소중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한 공정 소개와 공장 소개를 맡은 공정대응팀 팀장 조희범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저희 공장으로 들어올 때 혹시 그 공장 건너편에 이 장미공원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 7, 8년 전에 이제 장미를 유통이 됐는데요. 이 삼척시의 이제 관광지 사회 랜드마크로 이제 자리 잡은 장미공원이고요. 저희 이 시멘트 공장 쪽에서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산토 시멘트만큼 이 삼척시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곳이 드물정도로 굉장히 이 시청과 시민들과 가장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환경 그리고 이 다른 이 지역 상생과 함께 현재 생산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약 5, 60년대 정도 되는데요. 3월 22일 이제 설비의 보수를 마치고 이제 이 키른 아까 보셨던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키른을 재가동하는 시점에서 이제 기념하는 사진인데요.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기도 하고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건 좀 없는 생산만을 위한 그런 이제 생산 공장이었고요. 요때 다음 사진 보시면 요때만 해도 굴뚝에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연기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이제 대부분 먼지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환경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이 시민들은 공장에 이제 하얗게 흙먼지가 날리는 걸 보고서야 공장이 잘 들어가고 우리 이 가족들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이 생각을 해왔던 시절입니다. 저희 삼별시멘트는 이 동양시멘트 공업주식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처음에는 저희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서 1917년에 이 평안남도 스모리에 첫 시멘트 공장이 세워졌고요. 남한에는 1937년 바로 이 땅, 이 삼척에 첫 이 시멘트 공장은 짓기 시작을 했고 1942년에 처음으로 이제 크림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복 이후 1957년에 이제 동양 시멘트 공업 주식 회사로서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시멘트 회사로 반려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1차 중설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 1993년 아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보셨던 6호, 7호까지 해서 총 8차 중설 공사를 했고요. 이 8차 중설 공사를 통해서 연간 1,100만 톤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약 시멘트 3억 톤 생산을 돌파했고요. 이런 동양 시멘트는 2015년에 아쉽게도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삼표그룹 동양 시멘트를 인수로 해서 삼표그룹과 새로운 동반자로서 일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에 동양 시멘트에서 삼표 시멘트로 사명을 바꾸고 ESG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고 현재로서 적용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1957년 1년 오노다 시멘트 아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셨던 50톤이 여기에 이제 흐르는 곳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이 공간에 이 동양 시멘트 이 공장이
설립했고요. 지금도 이런 건축물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역대 시멘트 기술도 굉장히 품질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대보수 공사를 거치고 현재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가 여기고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하얗게 이게 연기처럼 나가는 게 있어야지만이 잘 되고 있구나, 잘 생산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 시절입니다. 이 삼표그룹은 이 모기업이 강원산업인데요. 이때 강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갖다가 이제 주로 생산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때 1982년도에 했던 한번 연탄 광고를 한번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간 5개 이상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저희 안녕하십니까. 연간 5개 이상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저희 삼표연탄에서는 시내 2,000여개의 판매점을 통해서 수량에 관계없이 고시대 아파트 등 어느 곳이나 친절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금방 배달해주거든요. 고객의 보답하는 뜻에서 깨진 연탄은 어느 회사 제품이라도 새 탄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연료 공급을 성실히 수행해온 강원산업 삼표연탄. 삼표연탄의 이 세 가지 특징은 가장 연탄으로서 중요한 점화가 잘 돼야 되고요. 화력도 써야 되고, 그리고 좀 깨지지 않아야 되고, 길게 타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연탄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메인 이 생산 공장은 삼척 공장, 그리고 부산 공장, 광양 공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삼척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크리타를 포함한 시멘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부산 공장과 광양 공장에서는 이제 백시멘트를 포함한 슬라브 시멘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출한 기지인 동해 공장을 포함하여 부산, 제주, 목포, 인천까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출하 기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이 생산된 이 시멘트는 선박을 통해서 각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출하 기지로 이송을 해서 이 시멘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장의 위치인데요. 지금 원래 이 보셨던 여기 저희 공장에는 총 7개의 이 소속로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멘트 이 산업의 이제 그 하락과 더불어 이 소량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2개의 킬러는 지금 쉬고 있고요. 나머지 이 3개의 킬러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2개의 킬러, 총 5개의 킬러이 지금 현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이 위치도 원래 여기 산이 있었고요. 이 산은 이쪽에 있는 킬러들이 다 이제 깨끗하게 소화하고 시멘트로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 그 위치에다가 이제 다시 공장 부지를 세워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 또 산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먹었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화력발전으로 지금 다시 이 탈바꿈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 6.7km 정도 떨어진 이 광산에서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석회석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산된 시멘트는 이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서 삼척항, 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각 해안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수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왕에 이 수직으로 이 밴드가 뚫어져 있고요. 각각의 여기에서 발파된 이 석회석을 이 수왕으로 떨어뜨려서 하세를 통해서 벨트 컨베이어로 이송을 해서 공장까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는 우리나라의 매장량이 가장 많다는 석회석이 주 원료 약 85%에서 9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점토, 철광석, 구석 등이 사용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자연광물을 대체하여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그리고 철, 슬래그, 폐주물사 등을 이용을 해서 부원료로 저희가 자원 재활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멘트 제조 공정은 이 광산에서의 채광 및 조세 공정, 그리고 원료 혼합 및 분쇄 공정, 소송 공정, 시멘트 분쇄 공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광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발파 작업, 이 벤치 타입으로 된 석회석을 발파를 하고요. 적재, 조세, 이송, 적재 작업, 이 아까 보셨던 이 석회석을 갖다가 쭉 왔다 갔다 깔면서 품질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적재 작업을
이루어지는 공정이 태광 및 조세 공정이고요. 이런 석회석을 바탕으로 이 주 원료인 석회석과 나머지 부 원료들을 혼합을 해서 약 밀가루 정도의 사이즈 크기로 분쇄를 합니다. 밀가루 정도로 이 분쇄를 하기 위해서 이 원통형 이 분쇄기에 쇠구슬과 같이 집어넣어 회전을 시키고요. 그렇게 나온 이 자체의 크기가 밀가루만 정말 고운 그런 분말로 되어 있죠. 그런 분말로 해야만이 저희가 열을 가했을 때 최대한 빨리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분말을 하는 것 같은 생산 공정의 주요 사례였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이 원료는 이 꼭대기 예열탑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로 이동된 원료의 온도가 약 100도씨 정도 되고요. 이런 100도씨 정도의 원료는 각각의 이 탑에서 열교환을 거쳐서 이 원통형 소속로인 힐에 들어갈 때는 약 850도로 가열이 됩니다. 이 850도까지 가열된 원료는 소송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약 3도씨 정도 이 기울어진 소속로의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하는 이 기울기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이 화염의 온도가 그랬던 바와 같이 약 2000도, 그리고 주변의 이 뜨거운 공기의 온도가 약 1750도고요. 이 나오는 제품의 이 반제품인 크림파의 온도가 약 1450도입니다. 저희가 이 따로 이 일부러 더 낮은 온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1450도는 굳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1450도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흔히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다리 등과 같은 강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정 자체가 시멘트 이 크림파 반제품을 1450도로 생산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품질의 이 크림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이제 시멘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크림파는 이 석고를 집어넣는 이유는 그냥 이 크림파를 또 밀가루처럼 분쇄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이 수분을 만나서 바로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고를 등을 첨가를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시멘트는 해상, 그리고 철도, 트레일러를 통하여 각 지방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시멘트 제조 공정이고요. 그 다음은 순환자원에 대한 동영상과 또 순환자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자원 관련해서는 시멘트 제조에서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 5분 정도 보시고 순환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나요?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은 38만 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약 1억 4천만 톤. 2016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 전면 금지. 이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시설 문제,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속아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처리 부재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원 순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지, 발전, 시멘트 산업에서 자원 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멘트 산업이 자원 순환형 산업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시멘트의 제조 과정에 있는데요. 폐기물과 산업 부산물이 시멘트의 원료와 연료의 일부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광물인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이 일정 비율로 혼합돼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천연광물 보존을 위해 원료 물질과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폐기물과 산업부산물을 부원료로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토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료, 철광석은 철강 및 구리 재련 산업의 부산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들은 소성모라는直径 5m의 뜨거운 원통형 가마 내부에서 용류, 반응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물질로 생성되고요.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탄생됩니다. 이 소성 공정에는 고온의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이 연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폐합성 수지와 폐타이어를 보조 연료로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순환자원은 유연탄보다 열량이 높아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과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대체율을 비교해보면 원료는 우리나라가 9%, 일본은 19%이며 연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18%지만 독일은 다양한 순환자원을 보조 연료로 재활용해 6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자원순환형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고요. 순환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폐기물로 인한 국가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적 인식 전환 및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멘트 제조 공정의 환경적 우수성과 제품의 안전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의 환경적 우수성은 이천독시에 육박하는 초고온의 소성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강로와 용광로에 비해 크게 2배 가까이 높은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초고온에서 유해물질이 완전히 분해돼 환경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연소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흡착돼 제거되고요. 이후 최적의 방지시설인 세정탑과 여과 집진기를 단계적으로 거침으로써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입니다. 300년 이상 사용되어 시멘트의 주 원료는 천연 광물로 일반 투명과 비슷하거나 적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은 어린이 놀이터 모래 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물, 모래, 자갈과 함께 콘크리트 상태로 굳어지면 시멘트에 포함된 소량의 중금속마저도 외부로 나오지 않아서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순환자원 재활용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멘트 원료인 점토, 철광석, 규석 등의 천연광물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해 재활용하고 온실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폐기물의 소각, 매립 및 해양 투기에 의한 환경 오염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생활터전의 기초, 인류 국가로 성장하는 소석 시멘트.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시멘트는 우수한 품질을 통해 더 큰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 시멘트. 글로벌 시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21세기 자원순환 사회 시멘트 산업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멘트사에 쓰는 AF 사용 현황과 품질을 유럽하고 국내하고 비교를 했고요. 국내 가연설 폐기물의 물성별 사용 특성, 그다음에 사표 시멘트에서 쓰고 있는 사용 현황과 계획, 합성수지 보관량은 운영, 지역사회 상생 협력 활동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럽 시멘트사하고 사용 현황을 이제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유럽 시멘트사는 그 AF 유연탄에 대한 대체 연료에 대한 대체율입니다. 그래서 AF 대체율을 봤을 때는 평균 46%, 독일이 69%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0년 동안 이 AF 대체율이 약 1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2006년도에 1500kcal가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매립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체율이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시멘트사의 AF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폐타이어가 7%, 폐오일이 8%, 종이류가 3%, 그래도 합성수지가 제일 많아서 44%, 육골분하고 동물성 지방이 6%, 하수 슬러지가 27%, 기타는 뭐 오일이 찌꺼기입니다. 오일 슬러지가 한 6% 정도에서 69%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조금 틀린 게 육골분하고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는 그 유럽 시멘트사는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랑 폐기물 관리법 때문에 지금 현재 육골분이나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멘트사를 또 봤습니다. 국내 시멘트사는 2020년도 실적 기준으로 약 24% 수준이고요. AF 중에 합성수지 비율이 57%로 가장 높고 폐타이어, WDF, 그렇지 순입니다. 합성수지 대체율에 대해서 2020년 기준을 보시면은 산토 시멘트가 28만 톤으로 16.2%, 쌍용이 47만 6천 톤으로 16.2%. 요거 똑같이 이제 사용량은 많더라도 대체율이 같은 이유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으로 했을 때 한라, 항일, 현대, 성신, 아세아 요 순이고요. 2021년도 사용량 및 대체율을 보시면은 산토 시멘트는 그 합성수지 42만 톤, 폐타이어 3만 8천 톤, WDF가 2만 톤, 후드칩이 1만 톤 해서 48만 8천 톤으로 대체율은 30%가 되겠고,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캐파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쌍용은 합성수지가 86만 2천 톤, 폐타이어 8만 4천 톤, WDF가 14만 톤에서 대체율이 3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보시는 대로 이런 비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은 이 합성수지 품질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5단계로 나누는 주요 이유는 발열량하고 염소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시멘트사가 쓰는 합성수지 품질은 유럽으로 비교했을 때는 약 한 3등급 수준이고 유럽은 2등급 이내에 있는 합성수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큰 차이가 국내는 분리수거 효율 저하 및 선별 어려움으로 연소 농도가 유럽에 비해 한 10,000ppm으로 높습니다. 여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 문화도 틀립니다. 유럽하고는 우리나라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문화고요. 유럽은 어떻게 보면 접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이나 찌개를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염소 섭취량도 많고 거기에 따른 배출도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아까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회용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국이나 찌개들이 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버리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재활용 목적에 넣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염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유럽이 50mm 이하, 국내가 60mm 이하를 사용하고 있고요. 처리 수수료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실 건데 이 합성수지가 오면 저희들이 처리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도 있고 그랩도 운영해야 되고 염소 더스트도 나오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국내는 4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고요.
유럽은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안 받는 데도 있고 150유로를 좀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좀 틀린 상황이고요. 그 하성수지의 가연성 폐기물의 물성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원물이 투입성이 양호하고 염소가 작은 것들은 화재 분쇄를 해서 시멘트사로 공급을 하게 되고 투입성이 불량하고 염소가 많은 것들은 화재 분쇄해서 제지사로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는 파이프, 그물, PVC 장판, 천막, 돌덩이들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연성 폐기물의 물성별 특성을 보시면은 시멘트사는 사이즈가 60mm 이하, 염소는 9000ppm 이하, 발열량은 4500kcal 이상, 고품질류를 쓰고 있고 제지사는 일단 염소나 발열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 제지사는 이거 태워가지고 이제 열량만 닿기 때문에 크게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이 염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몸같이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동맥경화 같이 이런 지방이 쌓이는 건데 우리 아까 그 브리타를 보셨겠지만 그쪽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막힙니다. 그래서 염소 기준이 있고 염소가 너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시멘트사에서는 각 9,000ppm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는 50ml 이하의 염소 일반의 발열량 3,500kcal 이상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들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삼표 시멘트로 봤을 때는 2016년 이후로 2022년까지 한 3.5배 정도 증대된 대체 연료 사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성수지 42만, 하이에 138,000, WDF 2만, 우드칩이 1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 실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 524억이 투자가 됐고 2020년부터 21년은 약 300억이 올해까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공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잠깐 보시면은 2019년도 20년도 남았습니다. 19년도에 전체적으로 폐합성수지 발생량이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690만 톤이 재활용이 됐습니다. 690만 ton 중에 시멘트사가 약 99만 6천 톤을 재활용을 했고 당사가 그 중에서 27%의 26만 6천 톤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21년도를 보시면 시멘트사가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숫자를 보시는데 한 40만 톤 정도가 시멘트사가 더 그 합성수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사는 2020년도에 28만 톤 정도에서 20% 정도 처리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42만 톤 정도 수준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치장을 보셨는데 지금 가셨던 치장은 UK 합성수지 치장이고요. 저장 능력은 한 1600톤, 그다음 운영 방식은 이렇게 천정 크레인을 사용한 그랩 방식이고 그 아래쪽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현재 7K 같은 경우에는 저장 능력이 600톤이고 킬로다를 이용해서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달이 되면 그 치장 공사가 완성이 되면 이런 타입으로 바뀌고 저장 능력도 6호보다는 100톤 더 많은 1700톤으로 개선이 될 계획입니다.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실 건데 그냥 합성수지가 온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합성수지를 내립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서 우리 샘플 근무자가 전 공급사에 대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L 농도가 얼마인지 발열량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문제가 있는 회사에는 피드백을 주고 계속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뭐 계약 해지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활용 우리 센터에서 가서 또 보셨는데 돌멩이, 공기에서 쏟아놓는 돌멩이들, 염소 함량이 높은 PVC 파이프, 기고철들 이런 것들이 계속 현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곤란해도 이거는 일부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품질 이슈 및 그 동종업계 현황인데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 보시면은 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쇄를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원물들은 저희들 수송 라인에서 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송 라인이 전부 다 막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쪽도 돌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공장에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 비철 금속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는 성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저 B사랑 C사 같은 경우에는 CL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CL이 높은 게 오면은 동맥경화 말씀드렸는데 그런 같이 설계들이 제대로 받아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도 마찬가지로 소바 사이즈, 그 다음 염소 농도들 이런 것들이 높은 업체들은 현재 올해 계약을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맨 처음으로 봤던 데가 이제 삼척시 생활계 폐기물 연료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삼척시와 협업을 해서 투자비 20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삼척시에서 나오는 그 2만 6천 톤의 그 쓰레기, 생활 쓰레기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문 70%인 18,000톤을 전체적으로 사표 시멘트에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풀파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사부 독도 평화다리가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이제 출하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관을 개선을 할 계획이고 삼척시 관문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관문 쪽에 이제 문을 만들어서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는 다 마치겠습니다. 풍상이. 그래서 그냥 선별창장 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느 자치구는 자치구에 다 쓰레기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협력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서초 같은 평택에 있는데 평택을 싣고 가서 거기서 대처비를 해가지고 시멘트 공장도 보내고 매립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자. 이게 또 커요. 이렇게 시멘트 공장을 서로 맞춰야 돼요. 이거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 200도씨, 250도씨에서 압착만 하면 되니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걸 플라스틱 홀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멘트 공장에 오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그 양이 거의 한 10분의 1을 주잖아요. 실제 운반비가 3분의 1, 4분의 1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향 시멘트하고 특징하고 맞춰가지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집화장에서 비닐 우리 분리수거 잘 돼 있거든요. 비닐들은 그건 바로 이렇게 홀 만들어서 시멘트 공장을 보내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 대략 지금 한 통장 14만 원 정도 지자체가 14만 원, 15만 원 지불하는데 10만 원 이하로 전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한번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있어도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하고서 공장 기술자들하고 아주 맞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킬레닌이 새로운 타입하고 옛날 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사이즈도 상당히 비용 절감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공장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네, 마이크 좀 써주시죠. 네, 앉아서 여쭤볼게요. 저기 설명 잘 들었고요. 삼포가 이제 개인회사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플라스틱 원료를 병으로 인해서 1년에 원료 절감되는 그러니까 효과 그러니까 한 2건 한 원료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있어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 수입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만 원에서 2만 원 통당 이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저기서 나오는 그 염소들 상당량을 저희가 뽑아낸다. 저렇게 가지고 오면 염소가 없을까? 염소가 아예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처리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사용할 용의는 충분히 있고, 여기 이제 품질 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아직 이제 저런 그 고용물에 대한 사용은 사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장에서 사하고 원리로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게 바뀌세요. 제가 서초시 그 집화장을 가봤더니 서초시만해도 그 비닐 종류하고 초삭 종류가 분리가 돼서 아주 깨끗이 서로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잘 수집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연료거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당한 사이즈, 전혀진 게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클수록 이게 타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프로세스예요. 있는 투입량도 조절해야 되고, 여기 프로세스에 맞춰야 되는데, 서초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량은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 우리 시멘트 회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뭐 10년간은 돈을 받겨놔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거 사다 써야죠.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까지 하겠다는 시장 논리가 작동하게. 여기서 봤을 때 이걸 사다 써도 충분히 석탄보다 싸게 들고 경제성이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사다 쓰는 거예요. 시장 논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기에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시장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길을 여기 학회가 찾아서 시범사업을 인천 서구청에 가서도 제가 맡고 아주 우리 이재현 총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대박이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해보자. 또 우리 조은희 총장님 아주 이런 거에 좀 열정적으로 또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의 채널만 지금 아까 보셨죠? 석조지에 생활 폐기물 똥만 있잖아요. 음식 식용기물 5개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프레이크에서 섞어가지고 영양이 좋게끔 넣는 거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 죽고 나면 내 몸이 어디서 왔냐? 공기에서 왔다고 그랬죠? 나 죽고 나면 화장하는 게 뭐냐? 공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초래하는 프로세스가 아주 간단해지고. 그리고 이거 만드는 건 석조씨를 딱 가보니까 기계 한 5억이면 되겠죠. 5억. 그냥 열 가해서 이렇게 그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막창만. 그냥 간단한 기계예요. 그러면 운반비를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평택이나 현역에 가지 말고 각 지자체의 집화장에서 각 시민도 공장 보내서 서울은 가능하겠구나. 왜? 분리수거가 시골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